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볍게 보면은 일관성 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왼쪽이 조금 더 골반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괜찮게 나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뭔가 트러블이다 라고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시네요. 네, 의족을 차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의 구조가 시트 뷰 앵글 각도가 굉장히 높게 서 있고 안장도 앞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페달을 밀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많이 들리면서 페달을 밟는 포지션이 아니라 당기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페달을 밟는 힘이 셀까요? 당기는 힘이 셀까요? 당연히 밟는 힘이 세겠죠. 네. 그런데 지금 주행 포지션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당기는 쪽에 가 있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큰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달리기를 갔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지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안장을 앞뒤로 가도 밟는 타이밍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포지션에서 안장이 앞뒤로 앉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지션의 변화는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발목 코킹 잘 잡혀 있는 거랑 페달링의 일관성은 너무 좋은 부분이다 라는 것은 장점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면에서 한번 보니까 네, 전면에서도 뭐 큰 이슈 없습니다. 네, 큰 이슈 없이 잘 타주고 계셨고요. 너무 좋은데요? 이제 무릎 한번 볼게요. 무릎 한번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내려갈 때 안쪽, 올라올 때 바깥쪽, 내려올 때 아래, 올라올 때 바깥쪽. 그쵸? 최상위에 있는 상사점에서는 똑같이 딱 점이 찍히는데 내려올 때 아래로 갔다가 올라올 때 바깥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골반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일단 공은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왼쪽도 마찬가지죠. 네, 왼쪽도 지금 그렇게 타고 계세요. 조금 더 심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조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지금 그렇게 타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존 5로 탔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 그래프가 좀 높잖아요. 더 많이 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구부리고 좀 덜 피고. 그러니까 이제 안장이 낮은 편이긴 하나 좀 더 많이 구부리는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당연하죠. 체중이 너무 앞쪽에 가 있으니까 얘가 공간이 안 나오니 구부러지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네, 요 부분. 그 다음에 측면을 한번 보니까 그렇죠. 측면을 보니까 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앞뒤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반이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전으로. 네, 저 보시면 거의 칼날 같죠. 네, 이건 골반이 전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움직였다는 건, 많이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골반이 앞뒤로 움직임이 커졌다라는 것인데 존 5로 저희가 10초 정도 탔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움직임이면 굉장히 큰 움직임이다. 그런데 오른쪽은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덜하죠. 네, 그럼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힙도 한번 보면
많이 안 굽혀지시고 더 많이 피셨어요. 오히려. 힙을. 네, 힙을. 이건 안정이 낮은 겁니다. 네. 네. 자, 힙도 한번 볼게요. 힙을 이렇게 보니까 좀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네.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여기서는 얼마나 차이가 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어요. 왜?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여기선 훨씬 더 크게 움직이게 되니까.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래는 커지고 위에는 좁아지는 전형적인 무릎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완전 수직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관성이 잡히면 페달링에서도 일관성이, 무릎에서도 안정성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아까 11자 페달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골반이 11자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회원님 한번 보면 여기서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네, 골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쪽으로 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은 당연히 안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가 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정립이 잘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골반의 경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큰 힘을 쓸 때 스쿼트를 하든 벤치프레스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허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죠. 네. 우리는 큰 힘을 쓸 때 기본적으로 허리를 펴서 힘을 씁니다.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큰 힘을 쓸 때는 허리가 펴져야 하고, 작은 힘을 써야 될 때는 배가 말려야 하고를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큰 힘을 썼는데도 골반의 경사가 충분히 높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움직임 또한 컸다 라는 것은 제한적 움직임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움직임에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게 기어비가 높고 낮음에 차이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존 5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비의 높낮이는 곧 파워랑 예. 일맥상통하는 예. 얘기니까요. 그래서 존 5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영역대가 존 4와 5 정도가 되실 테니,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워의 영역대에서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시는 거죠. 아까 좀 기어비가 좀 낮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페달링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아니에요. 네. 저는 당기는 속도가 2000이 조금 안 됐고, 밟는 속도가 20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회원님은 2500 정도의 속도로 당겼고, 밟는 속도가 조금 더, 거의 비슷하지만 더 늦죠. 왜? 더 당기셨으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결과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더 높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항이 더 무거웠다면 이게 더 높게 나왔을 겁니다. 저항이 가벼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수치가 나온 거지, 저항이 무거우면 이제 케이던스 속도가 저처럼 이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더 속도가 빨랐다, 저항이 더 무거웠다라고 하면 요 당기는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굉장히 많이 당기고 계세요. 저는 제가 생각에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밟으려고 하는데 네. 오른발로 네. 왼발이 많이 못 밟아주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양쪽이 다 당기는 걸 더 네. 많이 하고 있다니.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랑은 정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반대로 네.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체 움직임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볼 건데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상체가 어때요?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많이 움직이죠. 여기가 많이 움직입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보시면 저 여기 똑같이 네. 네. 허리 뒤에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조금 움직이면 위에도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의 움직임이 커지니까 이쪽 움직임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이 꼭지점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각도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도, 발목도, 그 다음에 이 허리, 이제 요추도 얘네가 움직임이 최소화가 돼야 우리의 일관성이 높아지면서 주행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방향은 잡히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안장을 높인다든지 이런 일단은 방법은 솔루션은 네. 트레이닝 솔루션이 이제 자전거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 솔루션이 있을 거고 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가는 솔루션이 있을 거고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제 대회가 갔다 오셔서의 네. 이야기니까 그거는 이제 다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족을 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자전거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다음에 주행 자세에 대한 정립을 새롭게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이 발목이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아픈데 네. 이렇게 파편을 맞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약간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거하고는 크게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의족도 밟는 걸 다 이제 힘을 줘서 밟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전혀 못 밟고 아예 못 밟고 계셨으니까요. 밟는 포지션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맞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밟는 포지션이 단 한 곳도 없으셨기 때문에 포지션이 바뀌면은 아 이게 밟는 거구나를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아무래도 밸런스도 좀 더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지겠죠.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그게 나쁜 게 밸런스랑 네.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페달링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일관성이 좋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